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하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앞으로 몇 주 이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변이 바이러스를 추월한 만큼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한 허위 광고나 사기가 급성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각 주나 시정부가 발표한 공식 웹사이트가 아니면 백신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 건으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의 실업수당 지급이 시스템 문제로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제때 받지 못한 실업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칼스테이트 LA가 대규모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로 추가 운영됩니다. 일단은 매일 5,000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고 공급량은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모든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학교를 오픈하고 교사들의 백신 접종 순위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755명, 오렌지 카운티는 5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플로리다주에서는 전원이 꺼진 냉장고에 보관됐던 백신 1,000여 회분이 폐기됐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개가 사람의 침 냄새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낼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탐지견의 공항 배치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아직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협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121대 99로 승리했습니다. 폴 조지가 36득점을 쏟아부었습니다. 원정 7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온 LA 레이커스는 오늘 덴버 너기츠와 경기합니다. 오늘 경기는 저녁 7시 TNT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실업지표가 오늘 양호하게 발표된 데 따라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경기 부양안이 곧 통과돼 개인당 1,400달러씩 추가 현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죠.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 미국인들, 납세자들에게 1인당 1,400달러씩 주자라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인데, 제안인데, 공화당에서는 이 소득 수준을 1인 4만 달러, 부부 기준 8만 달러로 낮추고 경기 부양금 지급액도 1,000달러로 줄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확진자 수가 5,189명으로 집계 발표됐습니다. 5,000명대 일일 확진자 수 상당히 오래간만이죠. 월요일 화요일은 보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을 정확한 수치다라고 볼 수 없는 가운데 어제 수요일 발표 5,189명 상당히 적은 수치,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현재 상황으로 지켜봤을 때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봤을 때 5,189명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확진자 수는 112만 9,5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5,1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주말 내에 5,00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은 신규 확진자가 546명, 신규 사망자는 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는 78.8케이스에서 지난주 39케이스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오렌지 카운티에서 타액을 통한 검사 확진자 비율은 지난주 12.9%에서 이번 주 10.9%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주보건 휴먼서비스국의 마크 갈리 박사는 이번 주 슈퍼볼과 또 아시안들의 설날을 즈음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캘리포니아 전체 병상 부족까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 신규 감염자 숫자 크게 줄었다라고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하향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앞으로 몇 주 이내 줄어들 것이라고 백악관 대응팀은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확산의 변수, 이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계속해서 잘 지켜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달 초 최고치인 30만여 명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최고치보다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14만여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겨울철 확산이 시작된 추수감사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 한때 4,000명을 넘어섰던 사망자도 곧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ases and hospital admissions continue to decrease, and we now appear to be in a consistent downward trajectory for both of these important outcomes. 웰렌스키 국장은 하지만 감염 건수가 여전히 매우 높은 데다 특히 변이가 계속 돌고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 긍정적인 흐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마스크 2장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Both home and abroad,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vaccines a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접종센터 2곳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일반 약국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 주당 1,15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이 변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안으로 백신 접종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백신 공급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앞지를 만큼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M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이 새로운 변이에 계속 앞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날 백악관이 미 전역의 약국에 코로나 백신을 직접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약국과 지역 백신 센터가 백신을 배포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미국 내 백신 접종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조금 이번엔 다른 게요. 연방정부에서 운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캘리포니아 접종 속도 높이기 위해서 남가주의 한 곳, 북가주의 한 곳 각각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처음 개입한 셈입니다. 남가주에서는 칼세이델레이 캠퍼스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북가주에는 오클랜드 대형 경기장이 콜로세움에 설치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백악관의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했고 어제 이 오클랜드 콜로세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칼세델레이 캠퍼스에 설치되는 백신 접종 센터는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칼세델레이는 오늘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당장 매일 5천 회분의 접종 백신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개발한 이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하고 21일 후면 면역 효과가 90%로 나타났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연구진은 영국 정부의 후원으로 이스라엘에서 파이자 바이온텍 백신을 맞은 50만 명의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논문에서 백신을 맞고 나서 14일 차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21일 차에는 면역 효과가 90%까지 올라갔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파이자 바이온텍 백신 접종 후 90%에 달하는 면역 효과를 얻기까지는 최대 21일이 걸릴 수 있지만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하더라도 보호 기능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3주 간격을 두고 이 파이자 바이온텍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백신을 한 번만 맞았을 때의 면역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모든 교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기 전에도 적절한 안전 규정과 지원을 통해서 학교 리오픈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의 학교 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듯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사 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어도 적절한 학교 내 안전 조치가 동반되면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교사들에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매기고 싶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자신들만 교사들을 우선시하고 싶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가 교사들을 우선시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토록 하겠지만 교사들이 백신을 맞는 과정 중으로 모든 교사가 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학교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발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박사의 교사들의 접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학교 수업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로 직후 똑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학교 오픈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각주 정부들이 학교 수업 재개에 무게를 싣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사고 FBI 금융범죄수사부의 이 국장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허위 광고가 온라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백신 예약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관련 사기범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백신 구매, 백신 접종 예약 대행,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제공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신원정보나 크레딧 카드 번호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을 악용해 부정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컴퓨터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 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관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로컬 정부 보건국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또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FBI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주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돼야 하고 정부기관을 통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사설업체에서 백신을 따로 공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여행이나 출장 갈 때, 취업 활동할 때 이 백신 여권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 자유로운 경제 생활에 활용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을 개발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관계기관에서 백신 여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와 IT 기술업체들을 중심으로 백신 여권 개발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인 애플 월렛에 저장하는 서비스가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백신 접종 정보를 열람하고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방식의 백신 증명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 구체적인 공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제3자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 결과를 확인하고 전송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백신 여권과 관련한 회합을 가졌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 여권과 관련해 전해드린 대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 항공업계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에 안개와 구름으로 약간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지만 오늘은 한낮에 풍부한 햇살에 비쳐서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로 시작하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를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중후반까지 높아져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포근한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는 점차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7도, 해안 지역은 63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6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45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불란서 안경원. 불란서 안경원에서 스페셜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시력 검사와 안경테, 렌즈를 99불부터. 세련되고 우아한 명품 선글라스와 안경테를 타운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족의 눈이 맑아지면 행복이 더욱 깊어집니다. 거만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거만과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따스한 온정이 필요한 계절, 강남회관에선 보다 나은 환경의 넓은 야외 페리오를 오픈하였습니다. 겨울이면 찾게 되는 강남회관의 자랑, 해물전골, 곱창전골과 오뎅전골, 정갈한 로스 편채와 12불 99의 연어구이 스페셜, 정통 일식과 프라임 바베큐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의 강남회관 323-937-1070 323-937-1070 강남회관.
미시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한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 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산안 처리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공화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의 전화 컨퍼런스에도 참석하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1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도 면담하고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가능한 한 초당적으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상원과 백악관이 하나로 단결해 있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부양안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에게 1인당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소득 기준을 4만 달러, 부부 기준 8만 달러로 낮추고 지급액도 1,000달러로 줄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의원들과 전화 컨퍼런스 때 자격 기준 조정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개인당 1,400달러라는 금액 자체는 낮출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금액을 하향 조정하면 대통령직 시작부터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은 열려있다라고 말하면서 연간 소득 기준 4만 달러, 부부 기준 8만 달러에 지급액 1,400달러 선에서 합의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1조 9천억 달러 예산안에 완강히 저항하는 가운데 단순 과반만 확보되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 등을 활용할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한파가 조금씩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3만 3천 건 줄어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고 넉 주 만에 70만 건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3만 건을 상당폭 밑돈 결과이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재확산과 함께 찾아온 고용 한파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고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인다면 경제활동 정상화에 힘입어 실업자 재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관측했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추가 실업수당이 오는 3월 중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중앙의 로툰다홀에서는 지난달 6일 의회에서 발생한 폭도 난입 사태로 순직한 의회 경찰 브라이언 시크닉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40대 경찰관입니다. 이 어제 추모 행사에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 의회와 군 지도부 총출동에 희생을 기렸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이렇게 의회 지도부는 총출동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참석해 고인의 예를 표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도 이곳을 찾아와 예를 표했고 린지 그레이엄,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상하원 의원들도 줄지어 찾아 경의를 표했습니다. 전날 밤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다녀갔습니다. 미리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시크닉 경관은 우리 민주주의와 자유의 전당을 보호하는 임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은 영웅이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분열을 불러일으켰던 음모론자와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응 이제 점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즈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고 100억 간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 하원은 음모론을 주장했던 공화당 의원의 축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달 미 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의 극단적 성향과 폭력 지향성이 의사당 난입 사태를 통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about politics. It's not about infringing upon freedom of belief, association, or freedom of speech. It is about controlling the violent activities of ideologically motivated extremism. 미 백악관도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should say review that's underway by our national security team to take a look at violence and this type of concerning group activity across the country. 미 하원은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는 언사로 논란을 부른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배정된 모든 위원회에서 축출하는 표결을 현지 시간 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초선인 그린 의원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단체 QAnon을 지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또 9.11 음모론을 신봉하고 고교 총기 난사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린 의원은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을 공화당의 암이라고 비난하자 공화당의 적은 우아하게 질 줄만 아는 약한 자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국경 장벽과 이민정책 사건과 관련된 상고심의 변론을 취소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미 기일이 잡혀있던 두 사건의 변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오는 22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전용과 또 국가 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약 7만 명의 이민 신청자가 법원의 이민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사건 변론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사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동적인 4년 임기에서 남겨진 두 가지 논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책의 진로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 2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3명보다 우위인 구조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일지 심사한 끝에 심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입원 환자 수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적은 수치는 아니고 변이 사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태세를 낮추거나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또 이 가운데 문제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공동공간에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사무실이 정상 근무를 한다거나 업소가 정상 근무를 하는 점, 데이케어 센터의 확진자 가정에 아이를 받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내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부 한인업소들이 최소 $1,200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자택대피령 해제에 따라서 업소들이 잇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위반 업소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업소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불법 실내 영업과 테이블 거리 간격 규정 위반 등으로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한인업소를 포함한 식당이 8곳이며 마사지샵과 반영구 눈썹, 웨딩샵, PC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를 제조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CNBC 소식통들은 애플 내부팀이 개발 중인 애플카, 애플 자동차가 잠정적으로 2024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출시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지만 2024년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 한간에는 올 겨울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아직 애플과 현대, 기아 사이에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애플이 다른 자동차 업체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이나 현대, 기아 자동차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밝은 사람들을 인용해 CNBC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양사 모두 애플카 개발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력하는 데서 독특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관할 올림픽 경찰서의 폐쇄 방안까지 고려된 상황을 불러왔던 LAPD의 예산 삭감과 인력 축소안이 경찰 노조의 임금 인상과 유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으로 지켰던 올림픽 경찰서에서 경찰 인력 축소 우려 없이 현재 치안과 순찰 인력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LA 경찰 노조가 현재 계획돼 있던 LA시의 경찰 임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양보하고 경찰관 355명 해고안을 LA시가 철회하는 타협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경찰 노조인 LA 경찰 프로텍트 리그와 에릭 가세티 시장이 이 같은 합의안에 타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노조와 가세티 시장은 경찰 임금을 2022년도 1월 3%, 또 2022년 6월부터 2023년까지 1.5% 같은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임금 4.5% 즉시 인상을 요구했던 이 경찰 노조가 상당히 양보한 내용입니다. 그 대신 LA시와 시의회는 경찰관 355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인력 축소안을 철회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또 LA시는 앞으로 3년간 경관들에게 연간 최소 $7천만 오버타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얼마씩 내십니까? 좀 줄어들으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또 환급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전국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동차 보험 에이전트 분들이 저 싫어하실라나요? 예, 확인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자동차 보험료가 7년 만에 내렸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보다 3.9%가 내려 2013년 이후 첫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통량이 줄고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도 감소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또 지난해 보험 상당수 가입자에게 월 보험료의 최대 20%가량을 환급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인 규모가 보험사 수익에 비해 너무 적다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미 소비자연맹은 보험사의 보험료 추가 환급 필요성을 지난해 12월 주당국에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운전정보자회사 RET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보험 가입자의 평균 주행거리는 50% 이상 줄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이어서 보험료 환급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주행거리는 정상 수준에 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중심가 가운데 하나인 육가거리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민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측은 최근 한인타운 육가 일부 구간을 차량 없는 광장 형태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전환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LA시의회에 청원할 계획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계획안은 육가선상의 벌먼 애비뉴에서 놀만디 애비뉴 사이의 7개 블럭, 약 0.5마일 구간을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전체 교통 흐름과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한 이 프로젝트가 정작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직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게 될 한인타운 주민들과
한인 업주들 또 한인 커뮤니티와는 구체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조치로 뉴욕주 내 내려진 제재 조치가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폭설로 중단됐던 뉴욕시 대중교통이 일제히 정상화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대면 수업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어제부터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전날 폭설로 운행이 중단됐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레일로드도 어제 오전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이 택시기사와 식당 종업원, 발달 장애인까지로 확대됩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의료진 등이 속해 있는 우선접종 1순위 그룹,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과 필수 근로자 등 우선접종 2순위 그룹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메릴랜드 보건당국이 지난 2일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 2명이 남아프리카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볼티모어에서 1명의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서 다시 2명이 추가돼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10세 이하 아동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12월 1살의 남아로 지난달 10세 이하 아동이 사망한 데 이어서 지난 2월 1일 10세 이하 어린 아동이 또 숨진 것으로 보고돼 이번이 세 번째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기저질환 여부 등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가족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사망자가 여전히 많고 또 베이 지역에는 변이가 속속 발견되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영국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이 베이 지역 보건당국은 또 한 번 감염 급증을 예고한 것입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이 최근 아시안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80대 아시안 노인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아시아계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80대 아시안 노인을 밀접 숨지게 한 이 용의자는 검거돼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제품 판매업체인 홈디포에서 수백만 달러어치 물품을 훔친 베이 지역 절도 조직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허클리스 홈디포에서 절도용의 남성 1명이 체포됐는데 베이 전역의 홈디포를 돌며 450만 달러어치 물품을 훔친 절도 집단의 일원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10,000어치 절도 물품을 발견했고 지난해 9월부터 서부 지역 여러 곳에 홈디포 매장을 돌아다니며 총 $500,000어치를 훔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주 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급한 방역 대책을 위해 연방정부 관련 지원금에서 22억 달러를 전용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 방역 대책에 6억 6,8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저소득층 가구가 많은 교육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주의 부익부 빈익빈 세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갑부들에게 1%의 부자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일 주 하원에서 상정됐습니다. 노엘 프리미엄 의원이 발의한 HB 1406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이 주정부는 100명이 채 안 되는 해당 갑부들로부터 2013년부터 2025년 회계연도에 49억 5천만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주정부의 현행 2년간 경상 예산인 524억 달러의 10%포인트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세상과 이웃을 이어주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연패 뭐 이런 건 없네요, 클리퍼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원체 약체팀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섹스턴하고 갈렌이 좀 잘해주면서 상대팀이 좀 쫓아오는 것 같았는데 워낙 뭐 역부족이었고 초반부터 뭐 4쿼터 가서는 뭐 완벽하게 밀어붙여가지고 121대 99. 사실 더 벌어질 수 있는 점수였는데 후보들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좀 봐주면서 끝내서 살살해야죠. 레이 클리퍼스가 클리브랜드 카발리어스를 이기면서 17승 6패로 조 1위로 올랐으면서 레이커즈가 0.5 게임 차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커즈는 오늘 홈에서 7시에 덴버 너겟과 경기를 하게 되고요. TNT에서 전국적으로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어제 보니까 클리퍼즈의 그 폴 조지 선수가 마지막에 뭐 슛을 거의 안 했지만은 3점 슛을 9개를 던져가지고 8개를 집어넣는 이게 무슨 이거는 뭐 인간이 아니죠. 뛰어난 집중력이네 진짜. 네, 거기다가 카와이 레너드도 6개 던져. 농구에서 너무 3점 슛들만 쏴대니까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스테판 커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공을 팬들한테 파고들면서 좀 이렇게 패스하고 그런 게 좀 많아야 이게 경기가 좀 피지컬하기도 하고 좀 재미난데 이게 너무 외곽에서 다들 포진하고 있다가 쏴대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3점슛 라인을 뒤로 좀 더 미루자. 뭐 한 5m만 하프라인까지만 밀어놓으면 누가 쏘겠냐. 뭐 그 정도까지 한번 아마 조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아예 3점슛 라인을 없애버리는 것도 뭐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가요.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토트넘 경기 있죠? 네, 토트넘이 오늘 홈에서 진짜 최근에 많이 부진하고 또 케인이 빠지면서 힘든데 손흥민이 오늘 또 이 낮 12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첼시와 7위와 8위 승점은 똑같아요. 33점으로. 근데 이제 골드킥 차이로 토트넘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좀 최근에 부진했던 걸 좀 만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너무 오랫동안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무리뉴 감독이 또 이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까 첼시에 새로 그 부임한 감독을 슬슬 긁으면서 긁죠. 그러면서 네. 이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새로 그 투엘 감독이 첼시를 맡으면서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양 팀 모두 상위권 재도약에 걸린 아주 중요한 승부처고 오늘 낮에 경기하시니까 뭐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전반전 정도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식사하실 경우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또 TV 방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평범한 생활과 요새 코로나 생활을 이렇게 혼동을 자주 합니다. 뭐 요새 스마트폰이 다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식당 야외 영업 규정 발표하면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식당 내에서 이제 TV 방영이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끼리 그 웃자고 하는 소리에서 요새 스마트폰 크기가 7인치예요. 뭐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우스갯 태블릿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전달을 못하면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자, 이제 슈퍼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슈퍼볼 주간을 맞이해서 슈퍼볼 특집으로 이렇게 한 팀 한 팀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슈퍼볼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음악을 깜짝스럽게 틀어주셔서 놀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슈퍼볼 50호회가 이번 일요일 날 열리는데요. 버캐니와 치프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쿼터백이겠죠. 네, 캔사스시티 치프의 패트릭 마홈하고 탐 브레디가 버캐니어를 대표해서 던지게 되는데 그 이외에 또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것은 양 팀의 디펜스 코치들이 과연 어떻게 이 상대 팀을 연구해서 2주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연구해서 이 방어를 하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에 한번 붙었어요, 두 팀이. 네. 두 팀이 붙었는데 그 둘이서 뭐 합쳐서 800야드가 넘는 공격을 했고요. 27대 24로 간신히 캔사스시티 치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더 실점을 안 하고 실수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디펜스를 얼마만큼 영리하게 상대팀 공격을 막아내느냐가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같이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주말에 또 이 주간 스포츠 시간에 이 맞히는 거를 할 거잖아요. 네. 스코어. 네, 그러니까 스코어가 과연 누가 이길 것이며 어떤 스코어가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셨다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또 푸짐한 상품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몇 대 몇으로 이제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요 스코어를 이제 저희 그렇죠. 주간 스포츠 시간에 네. 유튜브에 4시부터 5시 매주 토요일 4시부터 5시 하는 주간 스포츠 시간에 유튜브에 댓글창에 어느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다라고 해주신 분들을 뽑아서 가장 근접하신 분들에게 이제 그렇죠.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포츠 시간에 취합해서 발표해서 상품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략 그 힌트를 드리면 그 전문가들이 내놓은 점수가 보통 30점대예요. 30대 뭐 35대 31, 뭐 34대 30, 뭐 27, 뭐 이렇게 대략 고점수대를 내놨으니까 뭐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간 스포츠의 흥행을 위해서 저희 곽태진 해설위원께서 친히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전문,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년간의 실력과 진정성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클레오파트라. 첨단 수술실과 최신 기기, 철저한 방역 관리를 완비하고 하버드와 7가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성형수술, 레이저, 정품 보톡스와 주비덤, 메디칼 스킨케어를 한 곳에서. 클레오파트라 확장 이전 업투 50% 빅 세일,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클레오파트라 성형외과엔 메디칼 에스테릭. LA 하버드와 7가 213-487-5000, 213-487-5000.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하지만 요금은 천차만별. 당신의 스마트폰 플랜은 믿을만한가요? 선셋 셀룰라, 레이쿠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버라이전 한인 공인 딜러 20년의 선셋 셀룰라가 2021년을 맞아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선셋 셀룰라면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플랜을 상담해드립니다. 선셋 셀룰라, 레이크우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562-896-7777, 562-896-7777.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주변의 물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발을 담그거나 만지지 마시고 즉시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아리스입니다. 부에나팍 아리스가 그랜드 오프닝했습니다. 푸짐한 한국인의 정을 담은 코리안 바베큐와 한식 부에나팍 아리수.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아리수 냉면 아리아가 아리수 코리안 바베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넓고 쾌적한 부에나팍 아리수. 야외 페리오 공간도 마련했으니 꼭 오셔서 맛보세요. 부에나팍 아리수 714-266-0124 714-266-0124.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10여일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9%로 50% 밑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과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공화당 성향과 또 남성들로부터는 매우 낮은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당파 유권자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당히 냉정한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2주 통화를 했습니다. 역시 한반도 문제가 주 논의됐습니다. KBS입니다. 32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속도감 있는 대북 전략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을 표현하는 린치핀을 넘어 수레 위에 함께 올라가 업그레이드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면 회담의 중요성을 언급한 두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핵심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음 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